자, 여러분, 박정호야 스팟 금요일 순서.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출근길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박정호야 스팟 오늘도 어김없이 출발합니다. 금요일 아침 신용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눈길 안전운전하시고 아. 그 밤새 또 지진이 났잖아요. 충주 제 고향 충청도에 또 지진 나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처음에 4.이라고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뒤에 3.1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큰 뭐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일단은 네, 파악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까지는 너무 그런 것 다행입니다. 같습니다. 너무 네. 다행이고요. 눈길 운전 안전운전 하셔야겠고. 안 그래도 지금 후배가 또 사고 네. 나서 수습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이 왔어요. 오늘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청문회에서 네, 또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가 네,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 네, 굿 문제. 네. 이 명산 5대 명산에 가서 뭐 구술했다. 5대 명산 찾아가서 김용남 의원이 농담하던데 국정운영이 베리굿이냐. 조양의 베리굿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보 받으신 내용을 청문회에 가서 말씀하신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그랬는데 뭐 안전하지 못하고 또 고발을 또 당했네요. 대통령실에서 몇 번째인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청문회 그 발언을 가지고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그냥 법률적인 네네. 것만 놓고 보면요. 국회 증언감정법 제 9조 3항에 보면 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분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 참고인 등등이 네.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이외에 제3자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뭐 다른 이제 그 기관들 네. 등등등 이 고소고발을 못하게 증언감정법에는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국회에 가서 증언이나 뭐 그렇죠. 참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의 당사자냐. 대통령실에서 그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뿌린 그 내용을 보면 저를 고발한다고 한 내용을 보면 네.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의 주체냐라는 부분에서는 객체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국정원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공기관들 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객체가 아니라는 것은 뭐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이 제가 네. 알고 지낸 기자가 많잖아요. 같이 대선 때 뛰고 했던 분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와서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다급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건재하다 이거죠. 과연 대통령실에서 지금 헌재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거 대응하기도 바쁘고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쯤이면 네. 기존에 그 흑역사가 있습니다. 2017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조기 대선을 하고 5월 그때도 5월 10날쯤에 취임을 했죠. 3월 5월 달에 맞습니다. 예, 5월 달에 네, 네,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한 것상으로 보면 예. 뭐 캐비넷에 놓여 있던 문서가 있어서 그걸 찾아서 뭘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분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거 짐 챙기고 자기 거 자료 정리하고 하기에도 바쁠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자기들이 언제 조기 돼서 나중에 뒤에 정부가 와서 뭐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선례가 있었거든요. 상당수가 조사를 받고 했잖아요. 박근혜 때. 박근혜 탄핵 당하고 네. 문재인 정부 초기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 등등에 신경을 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네. 김건희 씨가 건재하다. 엄청나게 뭐 어떤 푸시를 받지 않고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냐? 또 뒤집어서 네. 굉장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창피하고 다급하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굿 관련된 내용들 네네.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이겠죠. 입틀막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그럼 거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네네. 그날 이제 민병덕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게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보가 있었고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4급 행정관으로 근무한 거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엊그제 해명한 걸 보니까 뉴스에 이제 어떤 인터뷰에 대통령실 뭐 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돼서 해명된 걸 보니까 그분을 채용한 건 맞다.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술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왜 그분을 채용합니까? 어떤 뭐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 물론 입증할 길이 없어요. 밖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분을 채용했느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등등을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보통 대통령실은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국가보안상의 이유 등등을 들어서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입증할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해명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한 가지만 유추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도 많을 텐데 왜 굳이 그런 그 역술인을 일을 해왔던 분을 채용했냐. 채용하는 이유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어서 네. 예를 들어 5대 명산에서 동시에 구술했다. 음. 제가 그 굿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굿을 사주했다고 했습니까? 김건희 씨나 예를 들어 윤석열 씨가 그걸 사주를 했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네.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다. 그래서 일부는 굿당에서 취재를 기자분이 취재를 또 했고 굿당에 계속 그 제보는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녹취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확인 중에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또 법적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이분들이 했는데요.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가려 보면 되겠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인데 저는 정확한 제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한 10여 개 이상의 그 제보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거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다음에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인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할 바가 1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쪽 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쪽 분들을 예를 들어서 피해를 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제가 지인 중에도 계십니다. 몇 분이 계세요.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이 시골집에 바로 옆집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쭉 계셨습니다. 네. 제가 피해를 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다만 하도 무속무속하니까 그래서 제가 쭉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오늘 당장 네. 한국일보에도 무속 정권 뭐 무속에 대해서 왜 저기냐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 그럼 수많은 그런 글들의 의혹을 무속에 대한 의혹을 왜 본인들이 자초를 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공개를 했지만 제가 캠프에서 무속에 관련된 일종의 대응 회의처럼 전략 회의에 무속에 관련된 것들이 2022년도 네. 1월부터 3월 사이에만 4번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저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걸 사익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조금이라도 네. 알아서 공익적으로 승화가 되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고발은 본인들 자유지만 입틀막 바이든 날리면처럼 입틀막 한번 해보셔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불필요하게 노이즈를 일으킬 이유도 없지만 어거지로 입틀막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하겠다. 얼마든지 한번 같이 더 정확하게는요. 네. 본인들 주장대로 대통령실 주장대로라면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김건희 씨가 고소를 하셔라. 예. 오늘 이 또 발언을 통해 가지고 또 네. 대통령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니 뭐 저는 더 추가적인 무속에 대한 얘기 한 거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자신 있으면 본인이 고소하셔라. 제가 감당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더 소회를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분을 위해서 전략 회의 이런 데서 몇 번씩 회의를 한 제 자신의 심정이 더 참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한번 진행 사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한 가지 참 대통령실의 기자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현 정부 들어서도 어떤 사인을 대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해요. MBC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어떤 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인을 대상으로 뭐 고소 고발 이런 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뭔가가 다급하거나
뒤에서 누가 푸시해서 불편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냥 농담으로 격려하더라고요. 네가 대통령급이야 그러면서 아, 대통령실급이야 이런 식의 그냥 하도 대통령실급이야.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어제 뭐 청문회도 있었고 네. 아니면 헌재에서 심판도 있었는데 예, 어제도 동시에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또 2월 4일, 5일, 6일 지금 연속돼서 지금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근데 어제 이제 헌재 발언을 또 이제 놓고 보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나 아니면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의 얘기 계속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장원, 곽종근의 얘기와 네네. 윤석열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피청구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치 공작 또 탄핵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홍장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뭐 김병주 TV에 출연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어제는 펼치던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참 정말 뭐 나쁘끄러워서 제 자신이 나쁘끄러운데 본인은 나쁘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거꾸로 지금 헌재 장면이 나오고 있지만 예, 어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통령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해달라. 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내란 수괴다, 피의자다 이렇게 부르니까요. 피의자 맞습니다. 내란 수괴도 맞습니다. 왜 법정 용어예요? 저희가 그냥 어떤 욕하기 위해서 수괴라고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혐의를 이제 받고 있고 피고인이죠. 이제는 네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피고인이죠. 네. 피의자가 아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정당하게 호칭도 대우도 받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헌재에서 그에 맞는 언행을 하셔라. 다 온천하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부 이제 당권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극우 세력과 일부 결탁하는 건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이나 또는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됐으면 리플리 증후군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 확신범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하나만 대묻겠습니다. 네. 홍장호 씨가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비상계엄 버튼을 눌렀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눌렀습니까? 그거 그 말 하나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건데 사실은. 공작의 헌재- 시초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은 변론이 계속 어제는 뭐 오전부터 진행돼서 오랫동안 증인 뭐 이 증언도 듣고 윤석열의 발언도 듣고 계속했었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면 볼수록 그런 거꾸로 생각이 하나 들고. 더 반사드려 보겠습니다. 예. 본인 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사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남들이 왜 공작을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단어 가지고 윤석열 이 피청구인은 나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재에서 쓴 적이 있어요. 김영현 증인이 나왔을 때 그때 안에 있는 인원을 나오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네. 얘기를 하면서 인원의 말 그때도 썼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 이제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은 검색하면 이미 나오거든요. 2023년 5월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 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기자들 이제 만들어진 불른 자리다라면서 얘기하면서 너무 많으면 대화하기도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했던 네. 계란말이 말아주고 했던 그때 그 자리에서 인원이 한 말 또 썼었고 그래 윤석열 네. 씨가 그 뭐 피고인이 음. 굉장히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 거짓말할 때 모션이 커져요. 누구나 비슷한 뭐 특징이겠지만 모션도 커지고 어떤 말의 그 억양도 세지고 비슷비슷한 뭐 다 사람들이 다 비슷하지만 정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가 뭐 이제까지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예. 어제 헌재에서 그 발언하고요.
2분 이내에 인원이라는 말을 2번, 3번인가를 써요. 아하. 바로 이어서 이어서. 써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원이 말을 연속해서 씁니다. 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여기 과거로 거슬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가 그 말 해놓고 바로 씁니다. 바로 인원이란 말을 씁니다. 네네, 3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에 배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는 거짓말을 하려면 얼굴이 빨개지든지 뭐 동공이 흔들리든지 이런 건데 이분은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보이고. 네, 자연스러우면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네. 모션이 커지는 이런 건데, 뭐 요원이다, 인원이다, 의원이다. 이제 어떤 때는 의원님은 요원도 되기도 하고 인원이 되기도 하는데, 예. 제 친한 저 선배님 중에 황인원이라고 있어요. 듣는 인원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있었던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용현 전 장관 직접 신문하면서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바깥에 주로 마당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 다 들어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네. 그 2월 4일 날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뒷자리에서 이제 보니까 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두 가지를 크게 주력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완규나 이상민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해서 이상민 저 장관은 답변을 잘 안 하니까 네. 이완규 그 법제처장을 통해서 이제 헌재의 어떤 그 편향성 이런 식을 이제 억지로 부각시키려는 거.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곽종근 사령관의 아하. 기존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탄핵을 하는 거죠. 아, 회유당했다 뭐 자꾸 이런 왔다 얘기. 갔다 한다, 뭐 회유당했다. 그런데 예. 전체 흐름을 보면 이분들은 전부 지연말단적인 말꼬리라든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표현이 조금 꼬여서 그렇죠. 잘못됐다든지 예, 예, 예. 의사 전달에 어떤 그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미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 전체적으로 이분이 그러면 투입 지시를 한 거냐,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거냐, 총을 쏘라고 그런 거냐, 무슨 네. 뭐 쏘지 말라고 한 거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비껴가고 아까 이제 요원이다, 인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예를 들어서 뭐 박완수 참모총장에게 뭐뭐를 확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뭐 총을 쏘고 뭐 이런 걸 건의했다는 식으로 이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일종의 그것도 이제 제가 당했던 건과 마찬가지로 메신저에 대한 오염인 거죠. 메신저 오염을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해유를 당했다 등등인데 네. 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재규 씨가 다 내가 안고 간다. 나를 처벌하라. 부하들은 다 용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최소한 윤석열 씨가 그래도 이런 군인들의 충성을 기대한 네. 리더였고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본인을 정점으로 지금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억지로 엄호하느라고 힘든 거잖아요. 네. 본인 한 명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날도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전체 뭐 옛날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50몇만이라고 하는데 네. 군 전체를 오염시키고 군 전체를 매도시켜 버렸다. 쿠데타 집단으로 매도시켜 버렸다. 그러면 그 오염된 몇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기갑여단장 뭐 93회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보니까 진급을 미끼로 뭐 버거집으로 불러서 뭐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물론 그분도 이제 절박한 심정에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그 질의응답할 때 이분이 이렇게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고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고 하는 장면을 옆에서 봤어요. 네. 그게 뭡니까 다들 군의 후배들한테 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쿠데타에 군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급을 미끼로 절박한 사람들 네. 그러면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뭐 피싱하는 거나 앵벌이 시키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군인들의 명예를 땅바닥까지 그래도 그 93회라는 분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을 뭐 두둔하거나 엄호할 이유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은 아마 그게 좋은 쪽의 의리든 나쁜 쪽의 의리든 그걸 지키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사원 씨도 어제 보니까 전체를 부인했던데 네. 다 그러면
무슨 대통령이라는 정식 호칭과 예우를 바랍니까? 아하. 잡범보다 못하게 본인들이 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에 맞게 대우를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 살겠다고 네, 그야말로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예, 부하들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는 부하에게만 그런 떠넘기는 게 아니라 군 모습. 전체, 군 전체에다가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해온 국방을 책임지고 국민의 평안을 책임져온 그 군인들의 명예 자체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렇네요. 이거죠. 참 이렇게까지 이런 우리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지도자가 있었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청문회에서 본 장면 한두 가지만 더 한번 느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장군들이 다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3스타, 4스타들이. 제가 이제 기수로 보면 육사 47기랑 같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한 것인데 네. 참모총장이 46기인가 되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는지 지금 구속 상태인 걸로 아는데 힘드셨는지 이제 허리도 이렇게 어깨도 굽고 막 했어요.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했든 원치 않든 포고령을 발표한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본인이 소신이었다면 당당하게 할 것이고 몰랐다면 지금 와서 정말 대국민 사과라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날 질의응답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모르고 사인한 듯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깨알 같은 글씨로 하도 많으니까 그냥 그럴 수 뭐 있죠. 이렇게 그럴 수 명시 있죠. 설명 듣고 예. 뭐 그걸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치면서 읽지는 않고 뭐 사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본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보험 가입한 겁니까? 포고령의 그 무게감을 모릅니까? 육군 참모총장 시기나 하는 분이. 저는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얼굴과 눈빛과 이분이 예. 마이크에 단상에서 증언을 하고 올 때마다 한숨을 후 하고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계속 보니까 한숨을 쉴 게 아니라 국민의 한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 본 장면에 군인들의 한숨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네. 이분이 무슨 TV 무슨 연애 프로 비슷한 거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그때 참군인이란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포고령의 그 무게 그것 때문에 짓눌릴 국민들의 가슴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가 알고 사인했다. 내가 모르고 사인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제가 군 참모총장으로서 저를 믿고 따르던 군 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왜 이런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정말 뒤에서 보면서 저 그런 표현하기 싫습니다. 왜 저도 군에서 장군을 모셨습니다. 똥별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전체 명예를 왜 실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참모총장이라든지 사령관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 밑에 제 자녀들, 자식들 믿고 군대 보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박한수 이 전 총장이 나왔던 그 연애 프로 뭐 진짜 사나이죠? 10년 네네, 전에 맞습니다.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영상이 계속 뭐 온라인상에서 보이던데 그때 그 군인 뭐 네. 지금 이 계엄 사령관 했던 그 군인의 모습 너무 비교가 된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